내 가슴은 자꾸자꾸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수술이 이제 마모톰 수술이에요. 흉터가 굉장히 작거나 거의 없게 내부에서 이 혹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마모톰 수술은 충분히 좋은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모톰 수술은 2000년부터 시작한 수술 방법이에요. 원래는 조직 검사의 목적으로 탄생한 이 장비를 유방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조직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혹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후에 특별하게 재발이나 문제가 없고 합병증이 없는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 이게 차츰차츰 수술로 발전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마모톰 수술인데, 아시아 여성들처럼 일반적으로 가슴의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분들은 전통적인 방법의 절제 수술을 했을 때 유방의 변형이 크게 오거나 이제 흉터가 자꾸자꾸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 미용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해준 수술 방법이 이 마모톰 수술입니다. 뚜렷하게 이게 마모톰이 어떤 부작용이 있다 그런 거는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처럼 무조건 피부를 다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횟수가 거듭될수록 내 가슴은 자꾸자꾸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수술이 이제 마모톰 수술이에요. 흉터가 굉장히 작거나 거의 없게 내부에서 이 혹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마모톰 수술은 충분히 좋은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혹들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대략적으로는 정해져 있고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암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혹이라도 자꾸자꾸 이게 자라게 되면 내 가슴 한쪽이 비대칭이 심하게 온다든지 모양의 변형이 온다든지 엎드렸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실생활에서 나에게 불편함들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수술을 생각하겠죠. 그죠? 일부의 몇몇 혹들을 제외한 양성 혹들은 대부분 추정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양성이라는 얘기는 암이 아닌 모든 혹들을, 모든 질환들을 양성 질환, 양성 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시면 그냥 양성 혹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혹이 뭐 섬유선종인지 아니면 섬유낭종인지 뭐 엽상종인지 이런 혹들의 명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명칭들을 보고 이제 이 혹을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켜볼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죠. 물혹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관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섬유 선종들은 관찰이 가능합니다. 암으로 바뀔 수 있는 혹들은 관내 유두종이라고 하는 혹, 엽상종이라고 하는 혹도 있고요. 경화성 선증, 그런 혹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결국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 혹을 정말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지켜봐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암이 아니라고 밝혀진 혹들의 대부분은 유방암으로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확률이 낮은 혹들은 가지고 있었을 때 변화가 없다면 그냥 제거하지 않아도 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죠. 조직 검사 결과 안전한 혹으로 확인됐다면 굳이 마모톰 수술로 이 혹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직 검사로 밝혀지지 않은 혹을 마모톰 수술로 하게 됐을 때 이제 유방암이 진단되게 되면 결국에는 수술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유방암이 의심이 된다면 바로 이제 마모톰 수술을 하는 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일부의 혹들은 경계가 조금 불분명해 보이는 혹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모톰으로 잘 제거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잘 구별해서 진행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제거하자면 다 잘 할 수는 있는데요. 숙련도라든지 누가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병변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절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혹이 많은 분들은 이제 20개, 50개 그렇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조직 검사를 해보고 그 혹이 이제 남겨두면은 안 될 것 같은 혹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크기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주변의 조직을 변화시킨다면 그건 이제 개수가 20개가 되던 50개가 되던 당연히 이제 이건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그냥 하나 아니면 두세 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죠. 대학에서도 수술을 너무 많이 하는 걸 권하지는 않는데요. 정말 많은 수의 혹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지켜보고 정말 이제 유방암이 앞으로 생기는지를 그냥 빠르게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권하는 거를 제가 뭐 어떻다 그런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료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할 거고요. 근데 의료의 경험이나 지식이라는 건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고만 해서 그게 통용되는 치료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일선에서 의료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좋은 수술이고 정말 그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권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개수를 하자고 한다든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제 없애는 게 낫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내가 경험이 당연히 이제 많고 유방암 치료를 해보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유방 질환을 치료를 해봤으면 이런 치료는 어느 선에서까지가 딱 적당하다라는 선이 이제 명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필요한 치료를 권하겠죠. 혹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내 가슴에 혹이 있다라는 이유로 무서워서 무분별하게 제거할 필요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만모통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만모통 수술 같은 경우는 좋은 수술은 맞고 그리고 효과가 좋은 수술도 맞아요.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꼭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잘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고 아직 이제 유방암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별이 되지 않았는데 유방암의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계가 조금 모호해서 깔끔하게 절제하기 힘들 것 같다. 그게 아니면 비정형 세포라고 해서 유방암은 아니지만 유방암 전 단계, 전암성 병변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정한 경우들에서는 만모통 수술을 했을 때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의료진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갈 생각이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